안녕하세요, 홍 PD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요,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통만법상 그 위반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육비 지급 촉구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송시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분들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송시현 변호사님. 네. 오늘은 2차 가해로 악용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불안감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처벌 수위 등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형법 제307조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요건은 이제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것, 그리고 또 피해자가 특정될 것, 그리고 이제 사실을 적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자의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명예훼손죄를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그 이제 법명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이라는 곳에서 이제 명예훼손 행위를 했을 때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제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실제로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거의 벌금형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벌금형의 경우에는 사실 그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가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치렀는데 사이트에 제보한 양육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인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었고 2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보자들한테도 이 명예훼손 고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돼서 지금까지 약 5년간 아이 둘을 혼자 키워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신상공개 사이트에 이제 제보를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제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드파더스 사이트 짝퉁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소를 당하고 나서 이 사이트가 그 짝퉁 사이트였구나를 알게 되신 거고, 검찰에서는 1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징역 1년을 네. 구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2심까지 가게 됐어요. 쌍방이 항소를 했는데 검찰은 이거 너무 약하다. 벌금 200만 원이. 그리고 이분은 이거 너무 억울하다. 지인들이나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단지 게재한 것 뿐인데 이걸로 실형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억울하고 벌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무죄를 이제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2심을 계속 치르고 어제 선고가 됐는데 똑같이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 궁금해요. 아무래도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을 때도 무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다른 비방적인 표현이 없이 정말 딱 그 사진이랑 양육비 미지급 사실 그 정도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피해 정도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본 게 있었거든요. 네. 짐작을 해보면은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정말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 딱 올라갔느냐와
보니까 양육비 미지급 플러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신상들 그리고 비방하는 내용들, 문구나 이런 게 좀 들어갔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무죄보다는 이제 유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공연성의 경우에는 사실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사정만으로도 만으로도 인정이 되기 되죠. 때문에 사실 사이트에 올리셨을 때는 이제 공연성은 거의 충족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짝퉁 사이트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세요. 본인들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인 줄 알고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짝퉁 사이트의 경우에 배드파더스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살짝 봤을 때는 신상을 더 많이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비양육자에 대한 신상이 더 많이 공개가 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짝퉁이랑 지금 원래 그 오리지널이랑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여기에 올려진 것은 제보자의 책임이지 운영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거예요. 그런데 배드파더스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다. 이 사회의 가치가 그 어른들의 그런 인격보다는 아이들의 생존권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로 실상 공개 사이트를 열었다. 그걸 항상 강조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뭐 책임을 회피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문구는 없었고, 그 다음에 법적인 판결문. 어디서 있는 걸 긁어다가 얹혀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결문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그 법적인 근거가 될 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게시를 한 거거든요. 상황이 다르지요. 실제로 저희가 배드파더스 재판할 때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신상은 올리지 않는다. 이제 이것도 저희가 주장을 했었던 상황이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보고 계시는 것도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무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트를 변론하시진 않잖아요. 그쪽 짝퉁 사이트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다, 제보자의 책임이다라고 그냥 딱 한 거죠. 유의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제보하실 유의를 때. 하시긴 하셔야겠네요. 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느닷없이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양육자분들께서 무척 당황해 하시는데 이럴 때 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술 조사를 받을 때 팁이 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양육자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형사고소를 받았다고 경찰분한테 이 연락을 받으면 무척 당황하게 되거든요. 특히 남자 아이들 아빠신데도 사실 살면서 경찰서 가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좀 불안해 하셨었어요. 그분의 사례를 하나를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딸 아이를 키우고 계신 아빠예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초등학생인 딸을 홀로 키우고 계신데요. 네, 딸이 아프더라고요.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치료를 지금 계속 어릴 때서부터 받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제 아이를 수년간 남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이에 대한 근황을 알리면서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양육비를 촉구하셨는데 상대방은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주소지나 이런 것들 이제 알려오지 않은 그 정보를 모르고 메일로 보내신 상황이더라고요.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는데 다소 격한 표현을 쓴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아픈 내 딸을 생각하면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방이 아이 안부나 양육비 대해서는 반응이 없으면서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이게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 있으세요. 일단 먼저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를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한번 열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열람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죄로 지금 고소를 당했구나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확인을 하신 후에 과연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얘기해야지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법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본인이 이게 진실한 팩트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어떨 때는 수사관님이 좀 유도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 당황해서 뭐 이렇게 대변하고 나가버리면 초기 진술에서 또 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양육비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때 사람의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양육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켓인데요. 이 피켓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구라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일단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 이제 개인 특정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다. 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일단 적시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피켓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도 충족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양육비 지급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런 그 피켓을 사용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혹시나 이런 기재를 하게 될까봐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제로 가져왔는데 지금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거는 아까와는 달리 이제 가정폭력 범죄자다. 그 다음에 파렴치하다. 욕설도 같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적 목적 인정받을 때 약간 이런 비방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도 좀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엔 말미잘 씨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잖아요. 당신의 아픈 자녀를 두고 밥이 넘어갑니까? 이런 미지급은 이제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문구인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얼굴 정보, 그다음에 실명 이 부분이 가장 그렇긴 한데 이렇게 특정되지 않으면 시위조차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그냥 일반 캠페인인 거죠. 피켓이지 특정이 안 되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찾는 피켓이거든요. 이 경우는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시가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걸 올린 거잖아요. 역시나 특히 이제 온라인 상이라고 한다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로 찾는 거니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람을 찾는 문구와 함께 SNS에 얼굴을 게시할 경우 정통망법에 저촉이 될까요? 사람을 정말 찾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사람을 찾지 않으면 지금 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을 올렸다. 이제 이 부분을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이제 위법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아이 키우면서 뭐 너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상 최후 수단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미투와 같이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현재 양육비 이행법이 있기는 한데 법을 통해서 양육비가 해결되거나 미지급이 이렇게 해소되는 가정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잠적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 통지문을 고의적으로 폐문무죄를 부재를 만들어서 받지 않거나 혹은 위장 전입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회피 꼼수를 통해서 이제 다 차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이런 문제들은 어느 누구도 들여다봐주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 같아요. 미투처럼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상황, 아까처럼. 그러면 가족이나 친지나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그 행방을 찾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현행 형사법으로 또 이렇게 상충되게 상대방으로부터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그 형사법과 양육비 이행법의 가사 민사소송, 민사법 충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확실히 형사법은 상당히 크죠.
압박이나 네. 그다음에 형량이나 이런 네. 처벌 수위도 크니까 2중, 3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네. 문제의 양육자들이어서 이 진실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네.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법들을 네.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이제 되겠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을 얘기한 건데 왜 이걸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냐. 네, 맞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실유포죄다. 이거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죄로 처벌을 하진 않아요. 사실적시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단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 네, 네, 인으로도 네. 들어갔었는데 이제 향후 바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꼭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양육비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최대한 공익적 목적을 넓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육비 지급 촉구 활동 시 따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당할 위험은 항상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양육비 지급 활동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짜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방적인 표현, 욕설이라든지 비난하는 그냥 문구 이런 거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실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 아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가해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주제로 해서 오늘의 양육비 해결사 법무법인 정진의 송시현 변호사님을 뵙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양육자 분들이 사실 양육비만 제대로 받으시면 명예훼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일 없으셨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네, 양육비를 그럼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궁금한 점이나 그다음에 걱정되는 점들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로 그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번 해결사님을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